삼성전자, 외국인들의 자금이 몰리면서 주가가 어느새 7만 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7만 전자를 돌파하고 올해 안에는 10만 전자에 도달할 것이라는 낙관론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지난달에 발표했던 간산 조치에 대해서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문샷 싱킹이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엑스데이트 시한이 다가오면서 미국 증시 이 부채 협상 진전 상황에 따라서 일일비하는 움직임을 보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시한이 다가올수록 부채 협상 결과에 따라서 증시 모습이 좌우되지 않겠나. 미국 입장에서는 그 디폴트만큼 중요한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사실 디폴트 협상을 보는 시진핑 그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웃는 얼굴이 보였습니다는. 지난 주말에 가장 세계에서 기분 나쁜 사람이, 심기가 불편했던 사람이 시진핑 주석이다. 지금 영수로 얘기하니까 주석이라는 표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이 익숙해 하셨던 주석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지난 주말에 일본 G7 정상회담에서 대항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중국판 그 G7 회담이 있었는데요. 아마 외신이라든가 이런 쪽에 전혀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자체가 시진핑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 그 금요일에는 우리가 위안화가 시진핑의 포치선 뚫려가지고 시진핑이 주력했던 위안화 국제 가치라든가 그 다음에 1대1로 계획이라든가 미중 간 마찰에서 좀 패퇴하는 시각이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이었습니다는 역시 한국경제TV의 그 자막의 뒷면에서 나가고 있습니다는 곧바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위안화의 그 포지션 뚫린 문제에 대해서 투기 세력을 엄벌하겠다 하는 조치가 나왔습니다. 어찌됐든 여러 가지 심기가 불편한데요. 또 하나의 그 심기가 불편한 사람이 캐스 맥카시, 미국의 그 하원 의장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 그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 자중질환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부채 협상은 사실 그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시겠고 영향도 뭐 여러 루트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 협상의 진행 결과에서 보면 공화당 의원들끼리 문제가 되겠다 하는 쪽도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맥카시의 방향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퀴즈들의 반격에 이어서 맥카시가 트럼프 퀴즈의 가장 어떻게 보면 상징격이었는데요. 방어하는 상태인데요. 전통적으로 트럼프 퀴즈들이 사실 맥카시에 대해서 반항을 했습니다. 왜 반항을 했냐 하면 사실 부채 협상에 대해서 공화당의 의견과 달리 당신 마음대로 뭐 타결의 일부이다 이렇게 가느냐 하는 측면에서 일부 공화당 사이라든가 워싱턴 정가에서는 당신이 트럼프를 극복하고 그다음에 대선을 노리는 게 아니냐 이런 의향까지 시청자 여러분에 전해드렸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트럼프 퀴즈들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공화당 원하는대로 부채 상한은 조정되지만 종료했지만 재정 지출을 좀 삭감해달라 요 요구동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에 반기를 들면서 수정 14조 내용이 들어오면서 증시 부담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충격의 버퍼 역할을 했던 것이 이렇게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죠.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그 전에는 여러 가지 페드 인사들이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해서 굉장히 매파적 성향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파월 의장이 사실 그런 페드 인사들의 그 내용들을 보면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 파월이 더 퀴즈 매파 역할을 더 강조하지 않느냐 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그리고 의외로 사실 그 6월달에 금리 동결을 시사하면서 부채 협상 결렬에 따른 결렬에 대한 어떤 실망감에게 작용에 따른 그 부담을 완충시켜서 3대 지수가 낙폭이 상당히 적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국내 증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올해 들어 정말 사상 최대 규모로 유입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 4분기에 증시 붕괴론 안 되니까 이렇게요. 올해 들어서 증시 붕괴론 그리고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더 큰 위기론, Great Recession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는 사실은 세계가 하나가 된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 증시를 한국의 컨트리 베이스로 네이션 베이스로 보지 말고 세계를 배워야 해서 이런 증시 붕괴론이라든가 더 큰 위기론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적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바로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가 펀더멘탈이 상당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를 받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주말까지 5월 19일까지 올해 들어서 11조 2천억이 들어왔습니다. 이 규모는 어떻겠냐 하면 2015년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2015년에 그때 당시에 중국이 이렇게 SDR에 편입되면서 중국과 함께 한국이 동반적으로 이렇게 그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때입니다. 예. 그때와는 지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때 같은 기간 중에 그때 8조 9천억 들어왔던 것보다 크게 상회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왜 2015년에 자금 원철비를 이렇게 기준을 하냐면 예. 올해 들어서 외국인 자본들은 사실 미국과 그다음에 유럽이 뿜어내는 자금들, 여기에 아랍계 자금들. 지난번에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이제 아랍에 방문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권 때문에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인식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랍계 자금들이 지금 들어오는 상태고요. 예. 가장 차별적인 것은 2015년에는 중국과 한국에 똑같은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중국 증시도 올라가고 한국 증시도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뭐냐 차별화되는 것이 일전에도 지적해 드렸습니다. 외국에서 중국에서 자금 이탈돼서 한국과 일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런 점이 이제 사실 삼성전자 모습인데요. 삼성전자는 뭐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한 종목만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이건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5월 19일까지 들어온 11조 2천억 중에 삼성전자만 물론 이제 우선주도 포함해서 예. 9조 4천억이 들어왔습니다. 아. 여기에 SK 하이닉스가 한 3천억 정도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요거까지 포함하면 두 종목이 11조 2천 중에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천억 SK 빼더라도 삼성전자 한 종만 가더라도 90% 육박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는 삼성전자 주가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기별로 보면 사실 1월 달에 삼성전자도 많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는 감산을 선언하고 나서부터 외국 자본이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전자의 감산 조치가 결국 문샷 싱키다. 문샷 싱키다.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문샷 띵킹이라는 단어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문샷 싱킹 용어는 국제금융 시장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때가 2019년이죠. 그때 시진핑과 트럼프 간의 미중 마찰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이걸 풀기 위해서는 문샷 싱킹 같은 이런 사실 그 제3의 대안이 나와야 된다. 혁신적인 사고가 나와야 된다. 하는 쪽에서 국제적으로 알려진 용어거든요. 예. 그때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달을 보기 위해서는 망원경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달에 직접 가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뭐든가 끌탕끌탕 하지 말고 예. 끌탕끌탕해서 학자들이든가 뭔가 해서 논의만 하지 말고 직접 행동으로 가자. 직접 가서 보라 하는 것이 증강현 시대 모든 것이 보이는 증강현 시대에 기업들이든가 국가가 대처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경제정책을 할 때 말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다 한다 이겁니다. 행동에 나설 것이냐 하면 정책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감안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직접적인 행동으로 나서는 것이 바로 이 문샷 띵킹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최근에 다시 문샷 띵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거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세계 경제에서 타결이 어려운 게 미중 간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이상기업 관련해서도 가장 지금 세계적 현안이지 않습니까? 예. 이 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첨단 기술 미래 국부 싸움에서 양보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문샷 싱킹과 여기 나오는 미션 임파서블 이렇게 하는데요. 두 개의 단어 중에서 어떻게 다르게 될까 하는 측면에서는 기후 환경도 그렇고 미중 간 패착을 누구도 양보를 못한다 하는 측면에서 미션 임파서블 된다. 해리 키신저는 사실 27일 이번 주에 27일에 100세를 맞으면서 이 미중 간의 관계가 문샷 싱킹 같은 이러한 제3의 방안으로 혁신적으로 이걸 접근해야 이렇게 사실 세계가 공존할 수가 있는데 미션 임파서블 것처럼 굉장히 충돌이 될 때에는 5년 안에 3차 대전이 불가피하다. 주역은 미국과 중국이다 하는 입장은 또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바로 그 문샷 싱킹을 삼성전자의 감산 조치 가지고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삼성전자를 둘러싼 이 문샷 띵킹 용어까지 나올 정도로 긍정적인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한미 간의 금리 차가 사상 최대 수준인 1.75%까지 벌어진 상태에서 우리 경기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데 외국인 자금 왜 계속 들어오는 겁니까? 네, 25일 날 이번 주에 금통일이 열리고 있습니다. 예. 일부 금통일은 하지만 이제는 한미 금리 차가 외국 자본에 이탈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걸 방지역에서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하는 이 시각에서는 확실히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국 경제 사실 작년 12월 이후에 한미 간의 금리 차가 1.5%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5월 초에 페드가 금리를 올리고 우리가 4월 달 동결을 한 조치로 1.75%포인트로 사상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예. 자, 일부 금통위의 이 시각대로 본다면 또 학자들의 시각으로 본다면 한미 간의 사실 금리 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졌으니까 결국 외국 자본이 이탈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이런 쪽의 시각을 시청자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확실히 금통위원들이 바뀔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자, 우리 펀더멘탈도 안 좋습니다. 예. 경제 성장률도 작년에 4분기에 마이너스 0.4% 역성장한 데 이어서 올해 1분기 성장이 다 좋아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0.3% 플러스였는데 일본까지도 0.4% 플러스 성장했거든요. 예. 경제가 부진합니다. 무역 적자도 250억 달러 적자가 났습니다. 왜 그럴까? 네이션 국가의 베이스로 오면 한국 자본 이탈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월드지 않습니까? 예. 세계가 하나지 않습니까? 세계 차원에서 봐야 된다 하는 측면을 외국 자본에서 보여준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저 통계 한번 보겠습니다. 예. 통계 보면 자, 작년까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저것이 증시 붕괴로 나오고 우리의 제2예가는 나왔던 시각입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그 12월 달에 금리 차가 1.5%로 벌어진 이후에 5월 초에 1.75%로 벌어졌거든요. 예. 그럼 1.5% 벌어졌을 당시에 외국 자본이 이탈된 게 아니라 그동안 뭐냐, 외국 자본들이 9조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1.5%포인트 한미 간의 금리가 역전된 데도 불구하고 9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리고 1.75%포인트 사상 최대로 벌어지고 나서 2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1조 2천이 된 겁니다. 예.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시청자님이 궁금하실 겁니다. 금리 차도 1.5 내지는 1.75%로 벌어져 한국의 펀더멘탈도 경제도 안 좋고 무역 적자도 저렇게 확대되는데 왜 들어왔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바로 지금 기업의 권력이 국가의 권력보다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90% 들어오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예. 삼성전자가 기업 한가 90% 이상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 한국 증시를 살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더 붙여서 자, 지난주에 무디스가 한국 경제가 하반기에 살아날 것이다. 왜 그러냐? 반도체 경기가 살아날 거로 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으로서 감산 조치하니까 수급이 개선된다. 하반기에는 벌써부터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선 반도체 경기가 저점이 언제 통과하느냐. 그런 상태에서 상반기 내지는 2분기가 저점이지 않느냐. 그러면 선제적으로 프리엠프티브로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주식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매입할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가 코스피에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는 결과적으로 코스피가 우리 펀더멘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한미 간의 금리차가 벌어진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아마 지난주에 2,500 한 중반대까지 2,537인가요? 그렇게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여기에 사실 미 달러 약세,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 내지는 금리 동결 가능성 해서 달러계 자금들이 들어오는 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지금 디플러가 우려가 되는 이런 상태에서 중국도 한국 증시로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 결과적으로 그 자금이 국내 유입 자금이 11조 2천까지 되고 그것이 삼성전자 집중적으로 90%는 상태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고 코스피가 2,500대 중간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예. 자, 벌써 한 달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삼성전자가 감산을 선언했을 당시 이 시간을 통해서 테슬라의 가격 할인 정책과 좀 비교를 해주셨는데 그때의 어떤 생각들이 나는 것 같네요. 네, 그때 당시에 똑같이 사실 테슬라 1분기 실적은 매출이 증가한 데도 불구하고 이윤이 많이 감소했죠. 23%가 감소하고 예. 삼성전자는 1분기에 이윤이 한 96%까지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시점에 이윤 감소에 대해서 대책이 나왔죠. 자,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사실 6차례에 걸쳐서 6번째 이렇게 가격 할인 정책이 나왔죠. 비슷한 시점에 이윤 감소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감산을 하겠다 하는 입장을 비교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가격 할인 정책은 결과적으로 남의 매출액과 남의 시장 점유율을 뺏는 정책이다. 뺏는 정책이다 하는 이기적 게임이다. 게임 시리에서 보면 노이만 방식의 이기적 게임이다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자, 감사는 초기에는 감산의 고통이 따른다. 근데 글로벌 기업들이 반도체 수급의 오버 서프라이 부분을 이걸 누가 해소시키겠느냐.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감산을 해야 수급이 개선되고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보면 궁극적으로 보면 나중에 사실 삼성전자 이윤에 확대되는 것으로 아니냐 하는 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도 지금까지 이렇게 모습 보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어떻게 보면 가격 할인 정책에 대해서 그 정책보다는 삼성전자의 감산 조치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는 이런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 것이 이제 나중에 일론 머스크의 가격 정책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는 자, 시장에서는 일단은 삼성전자의 감산에 대해서 굉장히 일론 머스크의 가격 할인 정책보다는 더 우월한 문샷 싱킹에 해당될 건 혁신적인 이런 그 사고로 대책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것이 양주가 모습에 다르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가격 할인 전체 6째 이고 난 이후에 현재 주가가 이렇게 160달러까지 더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후에 가격 상승으로 바뀌었죠. 가격 인상 정책 바뀌었죠. 그리고 중국에서 인도 쪽으로 바뀐다 하는 이런 조치 때문에 최근에 160달러에서 180달러대로 다시 회복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가격 할인 정책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200달러 정도 해서 160달러 떨어지는 모습이다. 그래서 손을 들게 됐던 배경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가격 할인 정책이 나왔을 때 외신들의 평가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엔 치킨 게임이 될 것이다. 테슬라에게 자충수가 될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결국은 백기를 든 것 같습니다. 네. 백기를 든 게 결국 가격 할인 정책을 가격 인상 정책을 하면 백기를 든 거죠. 예. 그런 과정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뭐냐. 독과점에서 시장 경제 원리가 잘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가 작동되지 않을 때는 이것은 프라이스 정책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예. 시장이 잘 작동돼야 가격의 정책으로 해서 사실 수급이 따라오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 지금은 불균형 이론이기 때문에 베로그레스만의 불균형 상태이기 때문에 프라이스가 작동하는 게 아니라 예. 퀄리티가 작동됩니다. 수량 경제. 이것이 뭐냐? 불균형 이론 때 소수 이론이긴 하지만 사실 1980년대 지금과 비슷한 스태그플레이션 당시에 자 그때 당시에 보면 그렇죠. 경제 성장이 떨어졌는데 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일서 가격 가지고는 도대체 맞기가 어렵다. 가격이란 건 뭐냐면 자 금리 가지고는 도저히 아니겠다. 예. 케인전 정책이 되죠.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문샷 싱킹에 해당되는 자 서프라이즈 사이드 이코노믹에서 공급 중시 경제학 내지는 레이고노믹스가 됐던 그 정책에 의했던 났던 정책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지금은 시장 경제가 작동되지 않다 보니까 가격을 건드리는 정책은 안 된다. 퀀티티를 건드리는 정책이다. 수량을 건드리는 정책이다. 이런 과정에서 사실 지금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는 삼성전자의 자구책이 오히려 더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결국 테슬라의 실패다 하는 것은 본인이 정책을 바꿨지 않습니까? 예. 가격 할인에서 가격 인상 정책을 바꿨지 않습니까? 다른 문제긴 하지만 사실 생산 기지를 결국 중국에서 인도로 바꿨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좀 더 그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는 예. 결과적으로 보면 자 중국에서 인도로 바꾸고 그다음에 가격 할인을 가격 인상 정책을 바뀌다 보니까 결국 테슬라의 주가가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는 160달러 붕괴 우려에서 지금 180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이다. 실제로 정혁 PD께서 테슬라의 주가를 한번 잘 보여주시겠으면 저는 테슬라가 180달러가 꼭 됐군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저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테슬라의 가격 정책, 가격 할인 정책 실패다.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감사는 혁신적 문사 싱킹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정책 차원에서 비교했을 때 테슬라와 삼성전자가 1승을 가져갔다라고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삼성전자 7만 원대에 진입하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상당히 밝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주가는 전망하는 시각은 아닙니다는 예. 삼성전자가 한국의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삼성 반도체와 관련된 분들이 글로벌 프리로서 삼성의 감산 조치는 그동안 반도체 주가의 하락하는 국면에서 여러 가지 한국 증시의 붕괴론과 한국 경제 위기론이 나온 이런 시각의 바탕이 됐었는데요. 그를 구출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반도체 DRAM 가격 빠르게 상승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 방송에서는 사실 삼성전자와 함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관련된 필라델피아 ETF 상품들 이런 것도 인도 ETF 상품과 함께 나중에는 이제 일본 상품과 함께 글로벌 자금들이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는 이런 쪽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인도 관련된 ETF 상품이라든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모습도 같은 맥락에서 이어올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한국의 코스피 지수 좋죠? 지금 2,530주 정도 되는데요. 연초에 작년 말에 증시 붕괴론, 더 큰 위기론, 경기 침체론 이렇게 주장했던 시각을 상당히 무색해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감산 조치 이후에 많이 좀 올라간 상태죠. 예. 그런 상태에서 반도체 관련된 국내의 애널리스트의 전망보다도 최근에 이제 국내 애널리스트에 대한 전망이 많이 좀 틀리다 보니까 예. 반도체 관련된 세계적인 이렇게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시각을 이렇게 보면서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리면 AI라든가 이런 쪽에 이렇게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대체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애널리스트보다 더 체감적으로 더 지금은 아주 현명하십니다. 예. 이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삼성전자 투자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그 7만 전자는 가시권에 온 상태죠. 68,400원이니까 예. 7만 전자는 뭐 그러다 치더라도 대체로 보면 8만 전자는 무난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에서는 10만 전자 가나 하는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외국인의 집중적 매수만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자 하반기에 한계 펀더멘탈 측면에서 경기가 지금 일부 시각대로 상저하고 상반기에 좀 낮고 하반기에 높은 상저하고 이런 쪽의 펀더멘탈이라든가 무역 수지가 지금 적자세가 사실 5월 중순 지수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좀 받쳐주면 신반전자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집중적 매수만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겠다. 신반전자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쪽의 시각들이 나온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또 지난달쯤이었죠. 가정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삼성전자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어쩌다 보니까 또 현실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4월 달에 우리 원달러 환율이 좀 이렇게 상당히 불안했었죠. 예. 그런 상태에서 자 달러 약세 속에 원화 약세되는 것. 전반적으로 모든 통화에 대해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는데요. 원화가 유일하게 약세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한국 경제 입장에서 무역 적자라든가 경상수지 적자가 돌아서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불거졌던 거죠. 예. 그때 국민연금에 대해서 미국과 통화 사업보다 국민연금의 국내 통화 사업을 좀 해달라 하는 입장, 그건 해줬죠. 그리고 삼성전자에 가서 좀 정책 당국이 통화 수완 문제 이런 것 좀 검토해달라 하는 이런 쪽도 말씀드렸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 통화 수완 문제 민감하게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되지 않는데요. 결과적으로 외국 자본들이 자 올해 들어서 11조 2천 중에 9조 4천이 외국인 자금 들어왔고요. 예. 작년에 10월 초에 1,440발 외환위기가 불안할 때 증시 붕괴론 모 교수가 증시 붕괴론 1,800, 1,500 얘기할 때 사실 이 방송을 통해서는 삼성전자 외국 자본에 들어오는 모습 들어서 그 가능성이 적다 하는. 근데 그때 이후로부터는 삼성전자 매입 자금이 12조 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삼성전자 한정복에 외국인 들어오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는 문제를 방어주는데 굉장히 삼성전자 역할이 컸거든요. 예. 근데 지난 주말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한국의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달러 약세 속에 원화가 이렇게 약세 속이겠죠. 이거 고민했는데 5월 19일 날 달러 인덱스가 103으로 강세가 됐는데 원달러 환율은 7원 50전 정도 떨어졌어요. 원달러가 떨어지니까 원화가 강세죠. 그래서 달러 약세 속에 그동안 원화 약세됐는데 원화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모습 아직 하는 모습입니다는
결과적으로 이 또한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매수세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겠나. 외환시장 교란 요인도 여기에 가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지금은 확실하게 기업 권력이 국가 권력보다 앞서다. 모든 것이 그런 측면에서 너무 대통령이 국가에 나선다든가 경제에 나선다든가 하는 것보다는 기업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 개선과 함께 삼성전자 정말 10만 전자가 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